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이야기는 제 인생 48년을 뒤흔든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명성을 쫓았고 완벽한 몸매를 추구했고 성공이라는 이름의 산 정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드라마 작가가 되었고 1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가 되었죠. 족부의사로 20년간 안정적인 수입도 얻었어요. 7년째 연인과 행복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정상에서 제가 느낀 것은 승리감이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1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이 영상은 당신이 30년 동안 쫓아온 꿈이 사실은 당신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충격적 진실을 드러낼 겁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간절히 원해온 그것, 완벽한 몸매, 명성, 성공, 돈이 사실은 가짜라면,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곳에 있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90세가 넘은 수백 명의 환자들과 성공한 창업가들,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저에게 들려준 가장 뼈아픈 진실을 공개합니다. 준비됐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습니다. 12세 소녀의 착각. 12살 학교 연극에서 첫 역할을 맡았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박수와 환호. 그때 처음으로 느꼈죠. 아, 이거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어릴 때 저는 평범했어요. 특별하지도 눈에 띄지도 않는 그냥 그런 아이. 부모님의 관심도 친구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아이였죠. 그런데 무대 위에서는 달랐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고 제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웃고 울고 감동했어요. 그 순간 제 작은 뇌리에 이런 공식이 새겨졌습니다. 명성, 사랑, 행복. 이거야. 내가 유명해지면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할 거야. 그럼 난 행복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 시작됐어요. 저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을 보았습니다. 그 산의 정상에는 완벽한 행복이라는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죠. 수많은 오디션, 거절, 작은 성공들. 항상 다음 역할이, 다음 기회가 나를 완성시켜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은 성공을 거둘 때마다 행복감은 2, 3일이면 사라졌어요. 그럼 또 다른 목표가 생겼죠. 더 큰 무대, 더 많은 관객, 더 높은 명성. 왜 짐 캐리, 로빈 윌리엄스 같은 세계적 스타들이 우울증에 시달렸을까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명성이 아니었거든요. 완벽한 몸매, 완벽한 공허함. 살만 빼면 사랑받을 거야. 이 믿음이 제 20, 30대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보였거든요. 완벽한 몸매라는 산. 연인과 헤어질 때마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죠. 내가 더 예뻤다면, 더 말랐다면. 모든 시련의 이유를 외모 탓으로 돌렸어요. 다이어트에 미쳐 살았죠. 하루 500칼로리, 굶기, 과도한 운동.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이제 곧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원하던 몸매를 얻었을 때 정말로 사랑도 찾았어요. 완벽한 파트너, 7년째 함께하고 있는 제 인생의 사랑을요. 역시 말랐을 때가 최고야.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쪘어요. 행복한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여전히 거울을 보며 자학하고 있더라고요. 체중이 2kg만 늘어도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안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잘못된 산을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완벽한 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사랑이었구나. 외부의 성취를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지만 정작 제 내면은 여전히 12세 소녀처럼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라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33,000뷰의 역설.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 하나가 33,000뷰를 기록했어요. 저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었죠. 드디어 원하던 걸 얻었어요. 댓글도 쏟아졌고 구독자도 늘었고 광고 수익도 생겼어요. 드디어 내 메시지가 세상에 닿았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뻐야 할 상황인데 불안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은 어떡하지? 이번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다시 조회수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성공의 순간에 제가 느낀 감정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때 제가 만났던 억대 연봉 스타트업 창업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초반 집 2채를 소유하고 럭셔리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성공한 사업가죠. 그가 저에게 한 말, 작가님, 전 제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삶은 통장 잔고만큼이나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베스트셀러 작가도 있어요. 평생 글쓰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어 했던 분인데 성공한 후 오히려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다음 작품도 성공할까?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승진했는데 더 큰 책임감에 눌리고 돈을 벌었는데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 원하던 사람과 사귀기 시작했는데 언젠가 떠날까봐 불안하고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산의 정상을 향해 달려왔는데 막상 거기 도착하면 더 높은 산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깨닫죠. 우리가 오른 건 산이 아니라 끝없는 계단이었다는 걸. 92세 할머니가 준 깨달음. 족부의사로 20년간 일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을 말씀드릴게요. 92세 할머니 환자분이 계셨어요.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제 주름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는 28살인데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그 애가 쓰는 12,000원짜리 크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2세에 주름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아, 이 집착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구나. 죽을 때까지? 반대로 85세에 스카이다이빙을 한 환자분도 계세요. 거울을 보면 누가 저 할머니인가 싶어서 그냥 지나쳐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했어요. 같은 나이,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 20년간 수백 명의 노인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패턴이 있어요. 행복한 분들의 공통점은 외모, 돈, 성공에 집착하지 않아요. 불행한 분들의 공통점은 9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더 갖고 싶어, 더 예뻐지고 싶어 해요. 주택공사 아파트에 사시는 분도, 바다가 보이는 억대 펜트하우스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100세 환자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나는 이제 알아. 산을 오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산을 오르며 보는 풍경이 목적이었다는 걸. 꽃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숨도 헐떡이고 그게 다 선물이었는데 난 정상만 보고 달렸구나.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찾던 행복은 정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정상은 어디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찾고 있던 정상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르고 싶었던 성공이라는 산은 사실 외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가치와 만족이라는 이름의 산이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했다고 해요. 당신은 이 우주가 친화적인지 적대적인지 선택해야 한다. 저는 오랫동안 우주가 적대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를 얻으려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우주는 친화적이에요.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어요. 진짜 자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무서웠던 것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심장이 뛰지 않을 때, 누군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물에 젖은 오리털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 때, 거울을 보고 나이 든 얼굴을 보면서도 응, 나 사랑해 할 수 있을 때, 파티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 여기서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뭘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자신감이에요. 인스타그램에 예쁜 사진 올려서 좋아요 받는 가짜 자신감이 아니라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신감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대출이 남아 있어요. 집값도 걱정되고 노후 자금도 부족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대출을 다 갚아야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정감은 통장 잔고가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에게 주는 거거든요. 뭐가 와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어. 이런 믿음에서 나와요. 여행이 목적지다. 사람들은 말해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 스승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행이 목적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항상 언젠가를 기다려요. 10kg만 더 빼면, 승진만 하면, 연봉이 5천만 원만 되면, 좋은 사람만 만나면. 하지만 그 언젠가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산이 보여요.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언젠가가 생겨요. 고맙게도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진화하는 존재니까요. 매년 1년 전에 저를 돌아보면 아, 그때는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뻐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니까요. 48살인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고 실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인생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이에요. 성공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얻은 명함에 찍힌 직위가 아니라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게 뛰고 있는지입니다. 성공은 당신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자유롭게 숨쉬고 있는지입니다. 성공은 당신이 오른 산의 높이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지입니다. 우리가 찾던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라. 여러분,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성공으로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존재 자체로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안전하고 싶은 마음,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고요?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하세요. 안전하고 싶다고요? 지금 당장 스스로를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다고요?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어요. 30년 동안 저는 외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었어요. 자, 이제 용기를 내어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남들과 똑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행 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여행 그 자체가 목적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언젠가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행복하기로 선택할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언젠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실 건지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